저한테 그런 곤란함을 호소하는 미국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인인 나도 이런데 미국인들은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뿅. 오늘은 미국인들이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하는 한국인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거든요. 운동을 하러. 근데 두 집 건너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다가와요. 궁금한 게 있대.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관련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어? 라고 묻는 거여서 혹시 먹방 영상 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유튜브 먹방 영상은 재밌게 보라고 이제 효과음을 넣은 거고 한국인이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행동을 하면 비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용히 먹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알려줬거든요. 혹시 이거 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소리 내는 거에 대한 뭐 고정관념 이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또 제가 미국의 지식인 사이트인 레딧에서 이거에 대한 걸 찾아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Why is it that in Korean food videos people eat a lot while eating they make the sound top top? 한국 음식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한국 유명 먹방 유튜버들의 특징이 일반인들이 한 끼 먹기 힘든 양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탑탑 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여서 탑탑?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탑탑이 쩝쩝? 이 소리인 것 같아. 약간 탑탑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That's the daily style of Koreans? 한국인들은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자, 여기서 Koreans라는 말이 나왔는데 Korean 하면은 한국인, 한국의, 뭐 한국어 이런 뜻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복수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Koreans 하면은 한국 사람들, 뭐 Americans, 미국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Koreans also believe making excessive noise and talking with your mouth full is impolite. excessive 하면은 과한, 그래서 excessive noise. 먹을 때 너무 소리를 많이 내거나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얘기하는 것은 impolite, 무례하다는 거예요. polite 하면은 예의 바른인데 impolite, 앞에 im이란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이게 부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polite 하면은 예의 바른, impolite 하면은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리 크게 내면서 먹는 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Some people from the Korean Gen Z think that even slurping noodles is unacceptable. 자, 여기서 Gen Z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게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MZ 세대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아닙니다. Gen Z는요 1997년부터 2012년생, 그러니까 2023년 현재 만 나이로 11살에서 26살이고 MZ는 밀레니얼이랑 Gen Z를 합친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 그거 두 개를 합쳤는지 모르겠지만 밀레니얼은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7살부터 42살 MZ라고 그냥 대충 퉁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MZ 세대들은 slurping noodle 하면은 면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면치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But many Korean 먹방 YouTubers make sounds to express how delicious it is. 먹방 유튜버들은 음식이 맛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Koreans and their eating habit.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먹는 습관. I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over a year. 나는 한국에서 지금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Most Koreans eat really loudly. 근데 한국인의 대부분은 굉장히 시끄럽게 먹습니다. Slurping, lip smacking, talking while food is in their mouth. 입에 음식을 물고 말하는 거. After a sip of any drinks. 음료 마신 다음에 하는 거. 이거는 소주 마시고 하는 건데 뭐 어쨌거나. And other various noises. 그리고 기타 등등의 소리를 냅니다. 리라님 진전이 표현력이 너무 생동감 있어요.
아니 유튜버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저도 이렇게 진짜 소리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진 않은데 이분 주변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주변 사람만 보고 성급한 판단에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답변을 달았더라고요. I checked out a Korean YouTube channel where they made some common Asian cuisine. 자기가 아시아 요리를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봤대요. And it was pretty nice watching them cook and serving it up all nice and pretty and all. 요리하고 예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But then they went on to tasting it. 근데 그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 And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was eating noodles like 스펠링이 진짜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막 먹을 때 정말 심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I instantly clicked that SHIT off and never went back. 자, SHIT는 비속어죠. 거지 같은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지 같은 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영상 끄고 다시는 안 봤다 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나도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부인을 할 수 없겠는데, 좀 뭔가 이 사람이 과장되게 써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웃픈 그런 느낌?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댓글을 보니까 요리 방송에서 요리하고서 맛 좀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그 소리 내는 거. 라면 광고에 일단 면을 이렇게 먹고서 국물, 이거 국물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 소리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방송이고 연출된 장면이잖아.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않는다고요. 먹방이 한국말이 영어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만큼 한국인의 먹방 영상을 보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은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구나 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슬픈 오해긴 한데 뭐. 그리고 또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한국인 유튜버들이 또 영어 자막을 달아가지고 해외 구독자들을 많이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상들을 보고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계량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도 꽤 들었어요. 미국 요리 블로그나 요리 영상을 보면은 서양식 계량컵 이런 거랑 서양식 계량 스푼 이런 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한국 유튜버는 이 계량하는 도구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마다 쓰는 그 계량이 제각각이래요. 미국 살면서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둘이 딸랑 살다가 아기 낳고 이제 이민을 온 건데, 그때는 또 그 외식 물가도 쌌어. 그래가지고 김밥 첨가해서 밥 많이 먹고 굳이 집에서 요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미국에 딱 왔는데 외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슈퍼 물가는 또 싸.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계량이 너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요리를 40-50년 동안 해오신 분이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손으로 푹푹 집어서 잘 하시는데, 요리 초보나 똥손은 그렇게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계량을 해야 되는데 뭐 밥 숟갈로 한 스푼? 뭐 이렇게 하면은 한 줌? 한 꼬집? 이게 너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 릴리아님 몇 바퀴 돌리기 이런 거 진짜 애매하다니까. 뭐 참기름 한 바퀴 뭐 어쩌라고. 아직도 조금 한국 요리 계량은 어렵습니다. 일단 계량컵, 미국 계량컵은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240, 250 정도가 한 컵이에요. 미국 요리 블로거나 유튜버는 한 컵 하면은 딱 저 계량컵만큼 용량이에요. 근데 한국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요, 한 컵인데 머그컵에 대충 담아가지고 한 컵이래. 근데 머그컵 사이즈가 규격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난 저거랑 똑같은 컵 없는데 우리 집 한 컵은 다르잖아. 뭐 어쩌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종이컵, 소주잔. 종이컵, 소주잔 못 구해 미국에서. 산 넘어 산인 거야. 근데 미국에 사시는 어떤 한국인 요리 블로거가 정리를 딱 해놨더라고요. International Metric Cup, 보통 국제 규격은 250ml, 그리고 Korean Cup은 200ml, 그리고 Small Paper Cup, 종이컵은 180ml, 소주 글라스, 소주잔은 40에서 50ml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 보고서 이거구나.
와 진짜 라이프 세이브라고. 은인이야 은인. 얼마나 고마웠는지 진짜 그거 보고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량 스푼, 테이블 스푼, 2분의 1 테이블 스푼, 티스푼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요리 유튜버나 그 블로거들 계량은 되게 따라하기 쉬워요. 근데 한국 유튜버는 밥숟갈 계량. 아 그래 밥숟갈 나 한국에서 가져온 거 있어.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나무 스푼 이거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보면서 벙찐 거예요. 근데 이 나무 스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엄마한테 엄마 그 한국인들이 요리할 때 많이 쓰는 나무 스푼 있잖아. 그걸 몇 가지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받았잖아. 엄마한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 스푼 자꾸 미국 요리 포스팅하는 분들이랑 비교해서 미안한데 이분들은 이거 한 테이블 스푼 하면은 그냥 이 한 테이블 스푼 깎아서거든요 기준이. 근데 한국 요리 유튜버들은 밥숟갈 수북히 이렇게 해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영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수북히 딱 떴을 때 얼마큼 수북히 나오잖아. 영상에 보이잖아 눈으로. 그러면은 나도 그걸 보면서 이 정도 수북히로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블로거에서 글로 나오면 얼마큼 수북히인지 모르잖아. 그럼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곤란한 거는 고추장 한 스푼 듬뿍. 이것도 영상으로 나오면은 대충 눈대중으로 그래 이만큼 듬뿍 할 수 있어. 근데 고추장 같은 경우는 이게 찐득한 재료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스푼 듬뿍을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이만큼 듬뿍인지 이만큼 듬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쓰고 있는 스푼을 보여주는 사람은 따라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감으로. 근데 컵에다가 미리 따라 놓고서 이렇게 담는 거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량에는 분명히 1 테이블 스푼, 1 티스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서양식 계량 스푼인지 한국식 밥숟갈 기준인지 나무 스푼 기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넣는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너무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설명에 테이블 스푼, 티스푼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계량을 해가지고 음식을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밥숟갈을 테이블 스푼이고 이 티스푼을 티스푼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나는 서양식 계량 스푼을 사용했으니까 음식이 망할 수밖에. 그런 경험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스푼 안 보여주고 넣는 사람 영상은 그냥 스킵. 한국인인 나도 이런데 미국인들은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아바라님 내가 망하는 이유도 같은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한테 그런 곤란함을 호소하는 미국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인들 원래 알려줘도 제멋대로 하는 거 종특이잖아. 예를 들어 백종원 불고기 레시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백종원님은 설탕 몇 숟갈, 뭐 간장 몇 숟갈, 마늘 몇 숟갈 이렇게 적어줬는데 블로거들 찾아보면은 레시피가 다 달라. 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변형을 해가지고 적어 놓잖아. 그런 것처럼 계량도 내 멋대로